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 금요일 마지막 우리 빈센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빈세트입니다. 여기 하얀 색깔 실어 하나 네. 떼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렇게 실오라기 하나까지 이렇게 챙겨드렸는데 가시다니 저는 오늘 어깨가 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휑해요. 예, 이제 우리 빈센님 한쪽이 이제 사라지면은 우리 월무부는 휑해지겠죠?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아져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원래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빈센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더블 밸류업 이제 대주식 시대에 8시 40분 딱 개장하기 20분 전부터 프리마켓부터 이제 본장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 잘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지금 약간 이를 가면서 칼을 가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적시성 있게, 네, 진정성 있게, 네. 더블 밸류. 알겠습니다. 아니, 연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마지막 월무부에 전해드리는 하루에 하나 어떤 문장 준비하셨을까요? 네, 바야흐로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네. 지난 7개월 동안 수많은 단어들을 얘기했는데요. 밀사, 미리사, 여주사만큼 말씀드렸던 것이 불확실성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불확실성은 이제 뉴 노멀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읽고요. 저는 리스크를 기회라고 읽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시대에서 불확실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포트폴리오의 증대와 증식을 이끌길 바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이제 뉴노멀이다. 네. 모든 것이 사실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뭐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막 다양하게 붙는데 이제 불확실성마저 뉴노멀이면은 우리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왔을 때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흔들리고 하는데 네.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기회가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실적 발표 전후해가지고 주가가 확 튀었다가 또 확 내려갔다가 변동성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냥 밀리면 사면 그쵸. 밀렸을 때 사셨던 분들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또 못 샀다고 하면 또 우리에게는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포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을 저희가 예약했었잖아요. 예약. 다음날 나오나. 이 대서사에 한 6개월 좀 넘었죠? 이 종지부 마침표를 무엇으로 찍을까라고 하면 주도주로 찍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셨죠. 네, 우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로코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찜콩 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요. 나와달라 요청을 네. 드렸는데 또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흔쾌히 맞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엊그저께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갑자기 또 애프터마켓에서 공개가 됐었고 네. 어제는 이제 공식적인 발표와 컨콜 그 삼성전자도 이제 다양한 소식들이 어제 두 기업 모두 전달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종합 선물 세트였죠. 종합 선물 세트다. 그 선물 세트를 이제 지금부터도 어떻게 좀 풀어도 돼요? 제 말씀은 지금부터 투자해도 되냐는. 지금부터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이게 점점 그 뭐라 그러죠?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가 위원님의 그런 스탠스였다면 이제는 완전 고삐를 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숫자 자체가 올라가는 그쵸. 구간이다 보니까 네. 그때 봤던 것보다 더 올라 있고 그때 봤던 것보다 또 더 올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했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SK하이닉스의 발표를 보면 김로코 의원이 다 좋은데 혹시 가수요. 이 가수요 부분이 약간 불거진다면 우려 섞일 수 있다.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얘기하는 그 톤을 보면 가수요는 없다. 너무나 수요가 좋다. 라는 쪽으로, 찐수요다. 네, 찐수요다라는 가닥이 하나 잡힌 것 같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 있잖아요. 거의 뭐 TSMC를 이제 넘볼 정도로 높아졌는데 삼성전자가 갤럭시의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거기는 누워서 침 뱉기가처럼 어느 한 부분은 가격이 올라서 좋고 어느 한 부분은 또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 차원에서 이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완전히 초격차 차이로 확대하고 벌어지는 원년이냐 이런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가수요냐 찐수요냐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더 이상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 시발점이냐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표정이 진중하십니다. 일단 가수요 진수요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당장 이번 실적 발표 뭐 단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었고 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 고객사들이 원활한 재고를 파악한 이후에나 뭐 어떤 주문 감소나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차 자체는 뭐 빨라야 뭐 2분기 뭐 넘어가는 시점 그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가수요더라도 실질적으로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봐야 상반기 내에는 확보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저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사실 이미 뛰어넘었었죠. 네.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당시 일반 디램 가격이 아직 매우 낮은 구간에 있을 때 이미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일반 디램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반 디램 영업이익률이 20-30%대일 때 HBM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네. 예. 뭐 60% 이상 뭐 언급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이제 일반 디램 영업이익률이 뭐 60% 이제 저희가 올해는 거의 70%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일반 디램 영업이익률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반 디램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표면상으로는 하이닉스를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이 가전 이런 부분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마진 축소. 근데 그게 이제 네.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너무 차이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실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사업 새롭게 부문별로. 수정한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이고요. 저희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168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8조 중에 168조. 메모리가 160조예요. 네. 압도적으로 네. 그냥. 그러니까 사실 분사해야겠네요. 분사. 다른 사업부 네. 전체가 8조 정도밖에 영업이익을 제가 어. 추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게 사실-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 가전 의미가 지금 없다. 가전 저희 지금 적자 보고 있고, 그렇죠? 네. 가전 TV는 적자 보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작년 거의 13조 영업이익인데 올해는 6.5조로 거의 반토막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정해도 어차피 전사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메모리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네. 메모리가 그런 것들을 다 메이크업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뭐 전사 기준으로는 전자와 닉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질 수는 있지만 메모리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크게 격차를 오히려 좁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불장이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봤을 때는 일단 올 한해 그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에 있어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실적만 160조라고 한다면 그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기 어.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 새롭게 우리가 뭐 엄청나게 높아졌다거나 네. 뭐 그런 구간은 또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난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돌이켜 보면 한 9월, 10월쯤에는 삼성전자가 정말 역대급 저평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항상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익과 막 적자와 흑자가 막 반복되는 어떤 시클리컬 산업 안에 있고 실적에 대한 장기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게 셋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PBR 저점 0.9에서 뭐 고점으로 한 1.9, 2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한 4, 5개 전까지만 해도 평균인 1.4배를 하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캐치업을 해서 지금 이제 고점 언저리에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업황이면 사실 원래 계속 고점에 붙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딱 이제 고점에 막 거의 붙을랑 말랑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다시 또 싸지는 거고 그럼 또 고점 근처로 가 있어도 되지. 또 싸지니까 고점 근처로 가 있어도 와. 되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정말로 거품이라 하더라도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체가 있는 거품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지금이 아니라 이게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혹시나 가수요가 섞여 있었던 그러니까요. 숫자였어라고 이제 알게 되면 네. 사실 주가는 먼저 그쵸. 하락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실적 그러니까 탄탄하죠. 그런데 이제 실적을 미리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는 본연의 다양한 업의 모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럼 이 실적이 언제쯤 꺾이는가 아니면 증가율이 둔화되는가 이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게 디램 가격,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투자 이 두 개만 보면 됩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것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아, 네. 그거를 과거 일별로 보세요? 주별로 보세요? 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디램 가격의 상승 폭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뭐 트렌드 포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데일리 스팟이나 뭐 고정가 이런 것들로 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월별로 발표하는 자료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딱딱 캐치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입 데이터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출입 있습니다.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10일 잠정 기준으로 어쨌든 나오고 그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제로 수출하는 어떤 그 메모리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다 디램 낸드별로 나눠서 수출 데이터 저희가 집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격 상승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 폭의 둔화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구간이 과거에는 주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고점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해 주신 수출 데이터도 있고 봐야 되는 지표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시장에서는 우리 참여자분들은 뭘 봐야 한다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는 뭘 얘기하실 거예요? 수출 데이터 아니면 뭐 디램 가격 추이 그러니까 디램 가격 추이와 그것도 보고 수출 데이터도 보고. 같이 이제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수출이 조금 전 분기 대비해서 둔화됐다 하면은 그때가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을 네. 때 피크였던 경우가 잦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또 마이크로하게 보려고 그러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산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꺾인다고 해서 이거를 피크아웃의 시그널이야라고 해석해서도 또 오류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그런 시그널들이 노출이 되고 네. 그런 시그널이 노출이 됐을 때 이게 추세적일 것인지 일시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항상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죠. 뭘로 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요. 아. 네,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숫자나 이렇게 데이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과 실제로 이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라 하면 보통 이제 뭐 영업 쪽이나 마케팅 쪽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그 전 조금 선행하는 네. 그런 어떤 고객들의 움직임이나 고객들의 주문 상황 이런 것들을 또 현지에서 또 체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판단의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 거죠. 실적 데이터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 삼성전자만 들었는데 SK하이닉스도 봐야죠. 네, 하이닉스도 보면은 하이닉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끝내고 저희가 기존 대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12월 중순경에 4분기 프리뷰 작성하면서 112조인가 113조 원으로 제가 상향 조정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실적 발표 마무리되고 나서는 134조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영업이익 134조, 네. 삼성전자가 160조. 네, 삼성전자가 또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디램과 낸드의 캐파 자체가
하이닉스보다 20-30%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숫자로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한 2년 정도 동안은 약간 다운 사이클도 약간 섞여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디램이나 이렇게 낸드 같은 경우가 온전히 수익을 못 내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가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됐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그 HBM을 가지고 이런 시클리컬한 가격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약간 고정된 이익을 하이닉스는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적은 캐파를 가지고도 오히려 이익을 많이 내는 그래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지금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이거였던 거고 지금은 일반 디램과 이런 스토리지 메모리, 낸드 쪽 이런 쪽이 워낙에 가격 상승세가 세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캐파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 많은 매출액,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네. 당연한 당연하다. 업황이죠. 당연하다. 그렇죠? SK하이닉스 물어보실 거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의 시대가 왔죠. 하지만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초격자이지 않습니까? 초격자. 삼성그룹의 DNA죠. 근데 HBM4 6세대에서도 초격자는 어쨌든 앵커링하는 즉 선두그룹에 있는 거는 SK하이닉스 같아요.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HBM3E를 얘기하던 시절보다 지금 현재 이제 HBM4가 이제 막 런칭되고 있고 뭐 양산 타고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상당 부분 캐치업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는 정말 절치부심해서 격차가 없어졌다. 없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많이 좁혀졌다.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 작년에는 HBM 그리고 더하기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메모리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면 올해는 우리가 지금 메모리 쪽에 다들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HBM 얘기를 자주 안 해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있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생각보다 조금 고객사와의 어떤 그런 그 원하는 퍼포먼스나 스펙을 조금 맞춘다라는 얘기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들려오는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하이닉스는 여전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의 루빈 GPU겠죠. 거기에 이제 1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들어가서 2분기, 3분기 물량이 이제 의미 있게 증가하는 구간을 저희가 보게 될 거고요. 하반기 중에는 하이닉스의 HBM 물량 내에서 HBM4가 기존 물량을 조금 초과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HBM 가격 측면에서도 조금 변화들이 생기죠. 네. 네. 전 지금 이거 영업이익률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제 뭐 부문별로 보면은 디램 쪽에 있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찍히고 있지만 여기 이제 토탈인 거죠. 이게 지금 SK하이닉스는 맞습니다. 영업이익률 66%. 네. 작년이 49%였고 그렇죠. 올해 66%. 요거 이제 HBM과 뭐 메모리 다 합해서 다 합쳐서 맞습니다. 66%는 꿈의 숫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 70%,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60% 넘었었던 네. 시점이 저희가 그 전에 슈퍼사이클이라고 언급이 됐었던 네. 지금의 빅테크죠. 클라우드 관련된 네. 서비스를 열심히 투자하던 2016년, 2018년 요때 2018년에 이제 각각 전자와 닉스가 사상 최대 디램 부분 영업이익률, 낸드 부분 영업이익률을 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려 7년여, 8년여 만에 다시 이 영업이익률을 저희가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또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사이클이 이제 시작한 건지, 작년에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한 중간 정도 온 건지, 아니면 계속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기에 사이클이 폭이 짧아지니까 거의 끝자락에 온 건지
대부분 컨센서스는 이제 시작은 좀 지난 것 같고 한 그렇죠. 중반 정도였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중반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요. 이게 시작이면은 네. 말이 안 되죠. 음. 왜냐하면 이니까.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메모리 업체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시작이라면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된다는 뭐 얘기잖아요. 80%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제 충분히 네. 중반 이후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 네. 자체도 부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부담일 수,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지금 이제 66% 찍혔으면 그리고 또 분기마다 의 그렇죠. 숫자도 더 올라가기를 맞습니다. 바라지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꺾이면 헉, 피크아웃인가?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똑같이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다른 업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한 지난 1년여간의 주가 움직임을 보셔도 네. 사실 음.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력이나 아니면 여전히 이 AI에서 이 GPU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저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네. 심지어 뭐 엔비디아가 AI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CES에서 공개했던 알파모어 같은 자율주행 모델 AI라든가 그리고 이 코즈모스 옴니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피지컬 AI 내에서 웬만한 업체들과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협업하는 모습들 그리고 결국 그거는 엔비디아의 칩으로 락인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정작 주가를 봐보시면 주가를 지난 1년 동안 아마 퍼포먼스가 네. 주가 상승률이 제 기억으로는 30%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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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좀 잘 안 와닿죠. 네. 이 시대를 주도하는 업체인데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여전히 YOY 매출 그로스가 5-60% 이상씩 나오는 회사인데 주가 상승률은 20-30%에 그쳤다. 그거에 대한 이제 딜레마. 그리고 이 계기가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GPM이 피크를 찍고 한 1-2%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약간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GPM도 제 기억으로 한 70 한 초반대였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GPM이 70% 초반대였었다가 네. 꺾였죠. 70%뭐 내외 정도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70% 초반대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가가 약간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메모리도 지금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저희가 올해 기록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넥스트 27년, 28년에는 그럼 뭐 연간 영업이익률이 70%, 뭐 74%, 78%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히 주가 측면에서. 그렇죠. 업황이 아니라. 그렇죠. 업황은 뭐 연예인 걱정.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더 나은 100점짜리를 원하니까 맞습니다. 고민이 나온다. 그겁니다. 네. 그러면 반클러치 밟아야 됩니까? 즉 출구를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됩니까?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나? 그 제가 계속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긴 해요. 예. 이게 뭐 천년만년 계속 주가가 오를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좀 천년만년 아니더라도 한 이성적으로 5년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성적으로 네. 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볼 거는 보면서 가보자. 물론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전자닉스 같은 업체들도 과거에 어떤 사이클이 반복됐었던 것들, 결국은 오버스플라이로 갔던 모습들을 다 여전히 잘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을 여전히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 근데 여튼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망가져서 주가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네. 그 보통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호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가격의 결정권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가격의 호가 거꾸로 내가 이 정도 받을래라고 했을 때 그게 실거래가가 되는 그 결정권이 헤게모니가 전자닉스한테 완전히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밸류체인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 호가가 실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지. 지금 슈퍼갑 아니에요? 맞습니다. 음. 이미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로. 가격대로 부르는 대로 그쪽에서는 사간 셋업이 상황이죠. 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부르는 대로 사간다, 부르는 대로 약간 내고가 협상이 들어온다. 그거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 정황 등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내부자 소식도 그건 완전히 내부자구나. 내부자 소식도 그런 거를 좀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 그거 아니에요? 내부자? 지금 2,000조에 대한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시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부자 우리가 발언. 보통 이제 뭐 움직이지 않는 네. 부동산 가격이 또 호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격의 거래량을 보면 또 그걸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산업에도 그런 게 있나 해서. 그 얼마 전에 방금 얘기했었던 최태원 회장의 이제 시작이다 했던 그 발언. 시총 2,000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엄청난 그 중장기를 보시는 게 아닐까요? 중장기. 예. 아무래도 이제 수장이시니까 네. 짧은 그림보다는 네. 예, 10년?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셨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혹자는 반도체는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 산업이고 시크리컬인데 거기에 수장이 2,000조를 얘기했으면 이번 사이클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 사이클 경기에 가장 정점에 있는 약간 분이 발을 빼고 계시는. 네. 아니면 이 다음 사이클에서 한 4-5번째 올 사이클에서 2,000점이다. 이건 무의미한 얘기잖아요. 우리 위원님 목이 타시는. 그게 무의미한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 GDP가 1,000조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3배 이상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말 그대로 그 정도의 어떤 실적도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밸류에이션만으로 3배 올라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어야죠. 네. 적어도 내가 지금보다 매출액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캐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캐파가 갖춰지는 시점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계속 네.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투자해도 한 몇 년 걸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 캐파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할 텐데 네. 이 캐파가 갖춰지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엔 3-4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 질문이 지금 저도 궁금했는데 깜빡할 뻔했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사업 전망도 궁금하시다라고 하는데 네. 이쪽에서 이제 계속 작년부터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네. 어때요? 일단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는 맞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네, 테슬라 네. 관련된 테일러 수주 소식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퀄컴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중국의 좀 큰 고객사들이랑 실제로 링크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쪽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주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액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이나노 기반의 고객사들이 하나하나 확보돼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조금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를 결국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이제 실적으로 언제쯤 이게 나올 거야라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조금 인내심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나노 지금 수주했다 그래서 테슬라 것만 하셔도 네. 지금 작년 가을에 수주한 건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으로 나가는 연결되는 시점은 내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1년 반, 2년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인내력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및 내년 실적은 지난 2, 3년에 수주했었던 것들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난 2, 3년 동안은 수주 쪽에서 저희가 조금 오히려 좀 헤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당장 올해 실적이라든가
내년 실적에서 이제 기대하는 실적 측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없고요. 네. 28년 이후에나 좀 뭐 턴어라운드 28년. 네,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잠깐 숫자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뭐 메모리 사실 호황 뭐 이런 얘기 뭐 2026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간다. 그 내후년까지 더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 2028년에 파운드리까지 붙게 되면은 그렇죠. 네. 네, 이 그렇게 부시가 되면 안 정말 죽을 베스트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긴 네, 하죠. 타이밍 정말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베스트 시나리오긴 네. 한데 지금 보시면 2025년 그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사업 부분의 연간 적자 규모가 네. 거의 7조에 달했습니다. 2024년이 5조 근처 적자였고 네. 작년에 이제 거의 7조에 육박하는 적자였고요.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조대로 축소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7년이 되면 이제 드디어 그 테슬라 매출액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텐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 감가상각비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니까 네. 비용이 또 발생해요.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27년보다는 이제 아마 수율도 굉장히 많이 안정화돼 있을 거고 매출액도 조금 의미 있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2028년을 타겟팅하는 게 실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또 이 대장정의 심표를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은 좋아요. 그러면 이 기세가 주가 측면에서 이 기세가 한풀 꺾인다면 전자닉스 자체적인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혹자가 얘기하는 중국 업체 때문일까 어디가 좀 더 가까울까요? 확률적으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에 중국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는 좀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CXMT의 어떤 캐파 네. 이런 움직임들이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일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 통해서 업데이트를 받아봐도 확실히 조금 슬로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전자닉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업황이에요. 네. 지금 사실 뭐 전자닉스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업황이 이만큼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후자 가능성은 낮고 이제 업황이 언제 피크 아웃 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주가가 얼마만큼 선 반영하고 있었을 거냐, 네. 요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상반기 중에는 크게 뭐 우려하실 상황은 없을 거예요. 주가 상반기에는 측면에서는. 맘 편하게 주식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나오네. 조금 더 짧게 보면은 1분기 내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예, 당연하다는 이 표정. 예. 그러니까 뭐, 새롭지 않다라는 표정. 네.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음. 그게 투자자들의 첫 번째 네. 하나의 숙명일 것 같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이유에서 출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아니다. 그렇죠. 결국 미국한테 달려 있겠네요, 사이클. 캐펙스도 중요할 거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 저희가 결국 그 아까 전에 기존 슈퍼사이클이라고 언급됐었던 2016년, 2018년 구간에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네. 이렇게 어느 정도 꺾이게 되면서 이제 또 오버서플라이도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거는 그때는 철저하게 빅테크 업체들의 어떤 클라우드 관련된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이제 그게 일정 부분 조금 어느 정도 다 투자 해놓은 것 같아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게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AI 관련 서버 관련된 이게 조금 일정 부분 나 좀 쉬어가도 될 것 같아라는 의사 결정을 하는 구간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국가나 그 정부 차원에서의 또 수요가 있어요. 투자를 기다리는 수요들도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사실 지금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AI 관련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 GPU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쪽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또 다른 수요처가 이걸 메이크업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민간과 정부의 경제 그렇죠. 주체 쪽에서 그렇죠. 지금은 네. 민간만 계속해서 투자하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정부는 아예 네. 그래서 손가락을 사실 있다.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만약에 꺾이면 네.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 하고는 있지만 의외로 또 그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또 투자 주체도 있다라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2차 전지가 ESS에서 최근에 로봇으로 가면서 약간의 주가가 움직였던 것처럼 수요처가 계속 다변화되고 확대될 수 있고 그렇죠. 옮겨지면서 네, 우리가 우려하는 수요 공백이 다른 곳으로 커버가 될 거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 규모 자체는 뭐 빅테크의 그- 규모와 정부 단의 규모는 좀 다르죠. 다르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숫자는 좀 봐야 숫자들이나 되죠. 이런 것들은 비교를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급이 제한됐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GPU를 막 사가고 싶어서 다 사갈 수 있었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때랑은 또 조금 더 다르죠. 그때는 그쵸. 사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사갈 수 있었던 상황인 거고 네. 지금은 약간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가 또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또 혹자는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21세기에 최첨단 시대에 다 모조품 만드는데 왜 그건 모조품 못 만드나? 전 세계 그 누구도?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만들 수 이미테이션 있으면 벌써 세상에서 없는 게 만들었겠죠.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 이미테이션이 우리가 그냥 겉보기에만 비슷하지 실질적으로 뜯어봤을 때 그 효능은 다르잖아요. 그래요? 달라요. 달라요? 디테일이 다르고 구동이 안 돼요 제대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TP 언제 올리실 거예요? 이번에 실적 상향하면서 올렸죠. 네. 그래요? 리포트 저는 안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22만 2천 원으로 저희가 발표했고요. 네. 하이닉스는 130만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아. 근데 네. 좀 전에 JP 모건에서 삼성전자 24만 원, 페닉스 얼마더라 내가 좀 보고 갔는데. 아 최근에 나왔던 제일 높은 목표 주가는 26, 150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제가 많이 따라오세요. 제가 미달했네요. 아니 우리 김로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엄청나게 공격적이다면 약간 신중하시잖아요. 신중해서 따져보고 따져봤을 때 그 숫자가 그거다. 그런 말보다 로코이어는 그냥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다.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니까. 신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무부에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로코 위원과 함께 반도체 주도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개편 전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네. 네. 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한 6개월 반 동안 우리 국장은요 50년 만에 이런 골든 타임이 없었습니다. 이런 골든 타임에 저는 항상 운이 좋죠. 최고의 파트너와 네. 또한 시청자분과 함께 이 재테크 여정을 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저는 여전히 또 도전하러 더블 밸류업으로 가겠습니다. 8시 40분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더블 밸류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빈센님 떠났다고 또 월모부 사랑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6시부터 어김없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